우리만의 공간이 생긴다면 진짜 호텔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듀프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저희 회사의 집 요정인 장준호 실장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타워형 B타입 또 55헵의 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장준호 실장이 꿈꿔왔던 신혼집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어디 갔어? 같이 리뷰하기로 했는데. 실장님, 뾰로롱. 아, 거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장준호 실장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멋진 신혼집을 갖게 되다니. 행복합니다. 저희 듀프로그 스튜디오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집이 그 성장치를 보여준 결과물일 것 같아요. 딥프로그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이곳에서 많이 풀어낼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시도한 곳들도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장준호 실장님의 집은 일반화할 수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은 아닙니다. 장준호 실장님과 또 그 와이프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꿈꿔왔던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왜 이런 집을 계획하시게 된 겁니까?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현관으로 이동해서 하나씩 먼저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현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지금 같은 B타입 경우에는 대부분 현관의 문을 열었을 때 앞에 가벽이 세워져 있고 두 개 방이 문이 달려 있어요. 저희 집은 마이너스 옵션이었거든요. 가벽이 원래 없었어요. 가능한 한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조건 벽을 안 만들어야겠다가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보여지게 하도록 제일 넓어 보이게 그런 장치를 한번 줬고, 양쪽으로는 신발장을 줬어요. 한 곳은 가구 형태로 신발장을 짜고 한 곳은 팬트리 형태로 신발장을 짰습니다. 밑에 택배라던가 그런 것들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짜놓으면은 쓰기도 편하고 바로바로 보관하기도 좋고 해서 요즘 고객님들한테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구 장의 마감재, 이 마감재가 그대로 벽까지 다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것 또한 이 신발장이 되게 미니멀해지면서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도 와주시고 업계 관련된 종사자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장준호 실장님네 고향인데 좀 까칠해가지고 전 무서워서 못 만들겠어요. 얘는 레오입니다. 이 집은 방이 없습니다. 문이 달려있는 곳은 화장실 2곳밖에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집을 넓게 가져가려면 공간을 두 가지의 역할을 하나로 뭉쳐서 한 공간에서 풀어야지 공간을 좋게 쓸 수 있잖아요. 이 공간은 침실 겸 드레스룸으로 양옆에 장을 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침대 헤드월 쪽이 좀 특별한 자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재는 뭘까요? 디아망 포티스 라인의 샌드 웨이브 라이트 그레이라는 품명입니다. 물결진 디자인이 포인트고요. 자칫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딱 포인트 하나가 들어가면 호텔의 무드를 또 한껏 올려주잖아요. 저랑 와이프는 호텔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였잖아요. 호텔을 가보면 문 열면 바로 침대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오픈하우스 때 많은 분들이 놀라하셨던 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침대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장준호 실장님이랑 와이프 분도 예전에 좀 이런 공간을 다뤘던 사람이에요. 이 둘이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겠어요. 뭐 불편한 점과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또 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옷장의 사이즈도 본인들의 옷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이제 다 고려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고려된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안방이었고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도 사실 호텔 가면 패브릭 질감의 벽들이 되게 많이들 붙어 있어서 이런 소재의 마감재를 좀 하고 싶었어요. 벽지로 하는 것보다는 패브릭 느낌의 필름으로 시공을 했거든요. 촉감도 굉장히 좋고 광도도 좋고 무드도 좋고 오염도 강도 다 좋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마감재 중 하나예요. 이 마감재 누가 골라줬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께서 네, 추천을 주셨습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걸 고객님들에게 실험해 볼 수는 없어서 네, 우리 장준호 실장님네 시도를 했는데 저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현대 보닥에서 나오는 패브릭 필름이었습니다. 이쪽 면도 이어서 비슷한 개념이에요. 저희가 생각한 호텔은 클래식한 요소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되게 중후한 느낌도 좀 가지고 있고 우드가 밋밋하다든지 채도가 확 빠진 우드라든지 그런 톤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무다운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LX에서 나온 보르테 라인 가구 도어거든요. 너무 무드가 잘 맞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보통 많이 썼던 레놀리사의 세레나 오크 차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그레이시한 느낌이 더 강했었거든요. 얘는 약간 브라운 그리고 레드 쪽에 조금 가깝기는 해요. 클래식한 느낌 들면서도 우아한 느낌이기도 하고 집의 무드랑 정말 잘 맞은 것 같아요. 보르테 제품이 이런 무늬도 아름답지만 이 제품의 핵심은 코어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가구재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뒤틀리면서 휠 수도 있거든요. 보르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휨 강도가 다른 타사 대비 30% 이상 우수하다고 합니다. 장기간 쓰더라도 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시공하기는 어려웠지만 시공해 놓으니까 훨씬 더 짱짱하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픈을 했을 때 문 반대편에 LX 지인보드 2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2제로인 건 당연하고요. 2제로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을 가진 친환경 등급의 제품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자재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이 집이 병 마이너스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가구의 비중이 되게 높은 프로젝트였거든요. 가구는 자연적으로 병 마이너스 형태를 띠게 되죠.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천장에서 내려온 이 형태가 온 집안에 그대로 다 이어졌으면 좋겠었어요. 가구 도어가 천장에서 띄워진 높이를 따라서 나머지 벽들도 같은 높이로 띄워서 시공을 했습니다. 완결성이 확실히 좋죠. 그리고 이 음영감을 주기 위해서 이 안에도 진그레이 톤의 필름을 밑작업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훨씬 음영감도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핵심은 뭐냐면 이 집을 저희가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목수품이 딱 5품 들어갔습니다. 평수가 작으니까 5품은 그럴 수 있지 않나? 아니요. 집이 전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 수평을 맞춘 작업이 필요했었거든요. 따지자면 벽 길이로 봤을 때는 거의 뭐 40평대 공용부의 벽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집을 정확히 5품에 끝냈다는 거, 이게 되게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옵션이었기 때문에 천장이 원피가 쳐져 있었어요. 벽들도 석고벽으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무난하게 갈 수 있었고요. 가구의 배치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목공이 벽 마감을 해야 되는 구간들을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5품 안에 끝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구팀에서 EPM 엔드 판넬 마감재로 벽 마감을 해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가구품도 저희가 총 9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목수 5품에 가구 9품 총 14품에 이 공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되게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 공간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큰 장은 쭉 그대로 이어지고 주방의 메인 상하부장을 이쪽 벽 쪽으로 옮긴 겁니다. 기존 주방에 있던 이곳을 제가 서재로 바꿨어요. 호텔에서 중요한 건 바로 저런 서재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밑에 분배기가 있었어요. 그 분배기를 서재 공간으로 만들면서 책상이 들어가는 깊이를 딱 적당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공간 로스도 되게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이 집에 쭉 둘러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여지는 전자제품이 없습니다. 전자제품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신형 제품을 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집에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아무리 깔끔하고 예쁘게 잘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유행이 또 전자제품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세월의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구로 풀빌트인 전자제품만 여기에 설치를 했어요. 여기는 일반적인 형태의 수납장이고요. 여기는 냉장고입니다. 패널 부착형 냉장고예요. 빌트인 냉장고이기 때문에 가구 도어를 여는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푸시 형태는 조금 어렵겠죠. 손잡이를 달 수도 있고 찬넬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손잡이를 달았던 거는 손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냉장고나 냉동고를 열어야 될 때 찬넬로 돼 있으면 부담스러울까봐 손잡이를 달았어요. 마지막 키 큰 장, 여기가 이쪽에서 보여지는 오픈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밥솥이랑 오븐이랑 이제 기타 등등을 이쪽 뒤로 다 넣어놨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해뒀습니다. 보통 이런 B타입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키 큰 장을 놓고 이 아일랜드를 놓고 이제 앞에 테이블이 가는 그런 형태를 최근에 좀 많이 선호하실 텐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쪽 거실 쪽 벽면에 상하부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함도 있고 주방과 거실의 경계를 나누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주방이라는 곳이 딱 있고 거실이라는 곳이 딱 있고 방, 안방 이렇게 나눴지만 지금은 이 공간이 다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어떤 공간을 딱 구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니즈를 가지신 분이라면 굳이 이 공간에 아일랜드를 놓지 않고 이렇게 상하부장과 멋진 큰 테이블이 이어지는 형태로 이 공간을 만들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아마 영상에는 얼만큼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4D 테크로 만들어진 이태리 세라믹인데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프린팅이. 질감이 이 그림이랑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더 리얼한 스톤 같은 느낌의 마감재가 되었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사실 이게 저렴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네네. 딴 건 몰라도 상판은 진짜 이걸로 꼭 써야겠다. 여기에 제가 가장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식탁도 같은 걸로 왔죠. 그리고 주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도 알차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장에 하드웨어가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엄청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자동차 옵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한도 끝도 없이 하면 진짜 금액이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는 편한 곳에 두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곳에는 상온 보관해야 되는 식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둘 수 있게 신경 썼고요. 인덕션 밑에 서랍을 좀 크게 둬서 이 밑에는 이제 집기류들을 자유롭게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랍 하나 둬서 집기류들 편하게 둘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도 식세기가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집의 메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이곳이 기존의 안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욕조가 밖으로 나와 있고요. 방 안에 세면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희한한 이런 선반 수납장도 있게 되고요.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나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입니다. 침실에서 한 공간을 묶었고 주방에서 한 공간을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오히려 남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호텔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욕조를 밖으로 빼내는 거였어요. 이 욕조는 저희가 반신욕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반대편에 창가에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각도를 좀 신경을 써놨어요. 호텔을 많이 다녀보면서 느낀 거는 등급이 높은 호텔과 더 좋은 방을 갈수록 세면대가 2개예요.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 세면대 2개를 무조건 놓겠다. 화장대까지 긴 하부장을 짰습니다. 이게 제가 며칠 사용해보니까 사용도 너무 좋아요. 화장하면서 이제 손도 씻고 그리고 저기 손수건도 딱 쓰면서 주변 좀 정리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공간이에요. 이 공간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라운지 저 소파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호텔이라는 느낌을 진짜 제대로 준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대표님의 선물입니다. 인테리어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까살렉시스의 멋진 또 라운지 체어를 또 선물로 줬죠.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이런 홈스타일링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어우러져서 꿈꿔왔던 이런 멋진 집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 선반은 이 집의 이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 이게 내력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력벽의 뒤편으로 디자인을 해서 넣어놔가지고 단점을 보완을 하면서 오히려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좋은 예시였습니다. 목공에서 만든 게 아니라 가구에서 만들어낸 형태의 선반이고 벽입니다. 가구에서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위에도 보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정마이너스 있잖아요. 저 음영감이 진짜 자연스럽게 저렇게 그림자까지 지면서 너무 예쁘게 져지고 이 선반을 만드는 것도 애초에 가구에서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맞는다든지 문제될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고요. 가구에서 벽체를 세우는 것도 사실은 목공이 벽체를 세우는 거랑 같은 원리로 그냥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하는 요소가 딱히 없어요. 저는 가구 벽체를 여기에서 시도를 했던 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장준호 실장이 등장했던 공간 있잖아요. 아, 여기 또 포인트죠. 이 공간입니다. 사실 여기가 좁기는 하지만 여기에 세면대도 넣을 수 있고요. 샤워를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발랑 변기 하나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우선 볼일을 볼 때 넓은 공간에서 볼일을 볼 때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두바이로 다녀왔을 때 거기는 다 큰 거예요. 샤워하는데도 넓고 막 변기도 넓고 막 다 커요. 너무 그게 쾌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면대도 뺐겠다. 이 공간을 그냥 변기 하나만 딱 두고 여기서 되게 여유를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다 뺐고요. 기분이 좋은 거는 러그를 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올려두고 이쁜 등도 달고 볼일을 볼 때 용도를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는 공간. 이 화장실은 바닥에
만약에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럼 물청소 어떻게 하나? 물청소 안 할 겁니다. 만약 여기가 한 단 내려가 있어서 물청소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다면 이곳은 사람이 청소를 해야 되는 공간이지만 지금처럼 바닥과 같은 레벨로 맞춰놓고 배수구를 안 만들어 놓게 됐을 때 얻는 장점을 생각해보면 여기는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이 하나 줄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배수구가 있으면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좋은 이런 흰펠 같이 성능이 좋은 환풍기를 달게 되면 여기 음압 현상이 생겨서 어디선가 뭘 끌어당겨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계시죠? 바람 불 때 문이 막 세게 빵 닫히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음압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안쪽에 갇혀있고 얘가 계속 빨아당기면 하수구에 있는 안 좋은 냄새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또 악취가 나게 되겠잖아요. 그런 것도 없애고 청소까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레벨 맞추고 배수구까지 없앴다는 거, 이런 공간이란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테리어 상담 오신 모든 고객님들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인테리어 1순위를 말씀드리는 건 바로 전열 교환 장치입니다. 최근에 나온 전열 교환 제품들은 알아서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특히 경동 나비에는 전열 교환 장치는 이 AI 스피커 같이 생긴 이 친구가 실내 공기질 센서거든요. 얘가 실내 이산화탄소라든지 유해 물질이 많아지면 세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적어지면 약하게 움직이고 잘 땐 또 치침 모드, 요리할 땐 요리 모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전열 교환 장치를 움직여요. 사람이 굳이 얘를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필터가 굉장히 우수한 필터거든요.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 비교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전열 교환 장치에 대해서. 여기에서 1등을 한 제품이 바로 경동 나비엔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는 모든 고객님들께 그냥 경동 나비엔 제품을 추천해 드려요. 저도 지금 인테리어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원래는 이 새 냄새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늘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새 냄새가 많이 나지도 않고 되게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는 게 코로 느껴져요. 진짜 저거 교체한 거는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다른 건 안 해도 저거는 하고 시작해야 된다. 구축에 저희가 설치하는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구축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준호 실장님의 신혼집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집이죠. 제 생각에는 다시 없을 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집을 보시고 나도 이런 타입인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 맨날 똑같은 공간에 살았었잖아요. 사람은 다른데 공간은 다 똑같고 이런 거 벗어나면 안 되나? 집을 팔 때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깨고 싶었어요. 네. 그랬던 공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가 느꼈을 때 편하다라고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다, 예쁘다라고 느낀다면 그게 비단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형태도 되게 굉장히 좋은 레이아웃이라고 보거든요. 장준호 실장이 자기가 인테리어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앞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제 인테리어를 제안해 드리거나 또 멋진 공간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인테리어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인테리어 되어 있는 공간에 살아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집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멋진 공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남을 고려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을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집은 이제 인테리어 한 지 3년차가 됐잖아요. 최근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살면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그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프로그 스튜디오의 지프로그였고요. 집요정 장준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합니다. This is my home, 지프로그.